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사를 위한 채널 지니 코리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이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참여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말하고 쓸 수 있게 되면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수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초급 학습자들과 수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의 학습 지속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실력 향상까지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직접 실제 수업에 꾸준히 적용해온 과제노트 시스템이라는 도구를 통해 학생 유지율을 높이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유대감도 깊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제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실력과 수업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초급 학생들이 수업을 중도 포기하는 이유. 많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예능, 배우, 아이돌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느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와 기대감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약한 경우 어느 정도 기초 회화를 할 수 있게 되거나 간단한 문장을 스스로 쓸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서서히 수업 참여율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 공부란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반복과 복습, 실수와 교정, 수많은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언어 체계가 만들어지는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열정을 유지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흥미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언어 학습에서는 학습 지속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느냐가 수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노트 시스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 바로 두 건의 과제노트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연습 노트, 쓰기 노트, 또 하나는 활용 노트, 소통 노트입니다. 연습 노트, 쓰기 노트 활용법.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연습 노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노트는 학생이 그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노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손으로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습 노트에는 이런 과제가 포함돼요. 오늘 배운 본문을 3번 따라쓰기. 단순히 따라쓰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문장을 익히고 철자나 어순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과 표현을 활용해 문장 3개 만들기. 배운 내용을 응용해보는 훈련을 통해 암기보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실력을 쌓게 됩니다. 이 연습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이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부담 없이 꾸준히 쓰기를 이어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연습 노트는 쓰기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쓰기 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쓰기를 통해 단어와 표현이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되고 자신의 표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언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노트, 소통 노트, 활용법. 두 번째로 소개할 노트는 바로 활용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단순히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학생의 실력을 진짜로 키워주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 노트를 단순히 학습 기록장이 아니라 학생과 저와의 단 둘만의 대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 노트에 주어지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이나 표현을 응용해서 새로운 문장 만들기. 이것을 통해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로 언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짧게 표현해보기. 하루 있었던 일, 수업에 대한 소감, 최근 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로 써볼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글쓰기 과제.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음식, 자기 나라와의 문화 차이 등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주면 쓰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동기부여도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가 이 노트를 직접 첨삭하고 코멘트를 정성스럽게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냥 틀린 문법과 단어를 빨간 펜으로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고민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려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작은 제안과 격려를 담은 코멘트를 남깁니다. 이 피드백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선생님으로서 진심을 담아 건네는 응원과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 자신의 한국어 여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학습 지속력과 몰입도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첨삭비법 공개, 빨강, 파랑, 형광펜 시스템. 첨삭은 단순한 오류 교정이 아닙니다. 저는 첨삭을 학생의 작문 실력을 끌어올리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첨삭을 더 효과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삼색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세 가지 펜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강 펜은 기본적인 철자 오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교정할 때 사용합니다. 한국어는 특히 띄어쓰기나 조사 사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 펜은 학생이 스스로 이건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파란 펜은 한 단계 더 들어간 피드백입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쓴 표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안하거나 동의어, 반의어,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빴어요를 기분이 언짢았어요로 바꿔보는 식이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제안해주면 학생들은 점점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형광펜은 가장 창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광펜으로는 학생의 문장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이거나 문장을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더 긴 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의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썼다면 그 뒤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같은 문장을 추가해서 글이 더 풍성하고 살아있는 글이 되도록 패턴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첨삭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은 점점 자신의 문장을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 그리고 쓰기에서의 감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틀렸다고 지적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구나 하고 느끼는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이 몸에 배고 학생 스스로도 글 쓰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과제 노트 사용 후 학생들의 변화. 이렇게 과제 노트를 운영한 이후로 학생들과의 수업 분위기, 학습 태도, 성과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이 과정을 통해 제가 학생의 학습 목표, 관심사, 스타일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노트를 읽고 학생의 문장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생각을 코멘트로 주고받다 보면 학생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할 때도 학생에게 맞는 자료,
학생에게 필요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이 정말 학생 맞춤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달라진 건 수업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과제 노트를 통해 학생이 단순히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자기 언어로 표현해보는 학습의 반복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 수업은 그냥 듣는 수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업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스스로 질문을 더 많이 하거나 예습을 해오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확실히 빨라지고 정확해졌습니다. 단어 몇 개를 나열하던 학생이 자연스러운 연결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문단 단위로 풀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매 과제마다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니 학생 스스로 더 나은 표현을 쓰고 싶다. 이번에는 고치지 않게 써보자라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문법 실력 상승이 아니라 언어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이 과정을 통해 제가 학생의 학습 목표, 관심사, 스타일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노트를 읽고 학생의 문장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생각을 코멘트로 주고받다 보면 학생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이 학생에게 맞는 자료, 이 학생에게 필요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이 정말 학생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수업 지속률이 훨씬 높아졌고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과 저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 일명 라포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관계는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수업은 가르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그냥 수업을 잘 이끄는 강사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파트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초급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지속력과 실력 향상에 정말 효과를 본 과제노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학생들이 자주 중도 포기해서 고민이시거나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과제 노트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작은 노트 한 권이 학생의 실력도, 선생님과의 관계도, 수업의 방향성까지 놀랍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업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어 강사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놓치지 마세요.